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. 시장의 방향을 가를 섹터들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일단 첫 번째 섹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구체화 등이 부족했다. 혹은 그냥 재료 노출로 인한 세론 혹은 배당락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. 여러 이슈 속에 어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섹터 이 이슈와 연관된 종목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?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제 26일 내에 상장사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연 자율공시 1회 정도 하는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 요거는 초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1차 세미나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5월 달에 이제 2차 세미나를 한 다음에 6월 정도에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준비된 기업도 참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. 다만 이제 시행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너무 좀 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제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좀 강제성이 여부였거든요. 그리고 이제 당일의 세론뿐만 아니라 좀 세론을 우려해서 미리 좀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. 종목별로 차이는 있는데. 네.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어떤 배당 소득세 개편의 내용이 없었고, 그리고 이제 좀 강제성을 한다 그러면 물적 분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금지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그 보완을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미흡한 건 있지만 끝난 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장중에 그 김세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밸류업 세제 지원 검토 중 검토하겠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도 개혁안 논의하겠다는 얘기 하면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종목들 아래 걸 좀 달렸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는 세론성 하락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은 현재 차라든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그 비업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를 또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래꼬리를 일찍 좀 단 것도 있었고 또 이제 2월 달이라든가 이제 그 2월 달에는 보통 이제 그 기말 배당락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특히 은행주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배당락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아 그 밸류업 지수랑 ETF도 개발을 명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9월까지, ETF는 12월까지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주요 팩터가 이제 PBR, PER, ROE, 배당 성향, 배당 수익률, 현금 흐름 등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ROE로 중심으로 한 그 일본 프라임 150과는 약간 다른데 시장에서는 이게 이대로 가지는 않고 좀 ROE라든가 현금 흐름 쪽을 좀 더 강화한 쪽으로 지속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하나증권에서는 그런 분석을 내었는데 확실히 지금 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은 현대차를 최상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유독 현대차를 좀 많이 사고 있고 네. 그리고 아직 PBR 자체도 3배가 안 되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저평가 관련돼서는 PBR만 봐시면 안 되고요. ROE라든가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현금 ROE라든가 현금 흐름 아니면 이제 PBR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그 PBR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종목들은 외국인들 수급은 하여튼 여기서 끝난 것 같지 않다. 단지 일시적인 하락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또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성과 저밸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역시나 현대차랑 현대차 우선주 이런 쪽 종목들 우선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PBR 관련한 수급 유입이 지속된다면 재료 소멸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. 연말까지 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리고 기업들의 액션을 좀 잘 보면서 주가 선별, 종목 선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저 PBR 관련한 종목군들 얘기 나눠봤고요. 2차 전지 쪽 가겠습니다. 어제 이제 전고체 혹은 리튬 이런 쪽 종목들 필두로 해서 LNF도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2차 전지 쪽 시세가 나쁘지 않았고요. 밤사이 테슬라나 리오토, 리비안, 루시드 등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어요. 좀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까? 투자 환경이? 리오토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매출이 컨센보다 2배 정도 나오다 네.
네. 보니까 어저께 이제 그 전기차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좀 간밤에 급등세가 좀 나타나서 오늘 2차 전지 쪽이 코스닥 종목들은 좀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그 리튬 가격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현재 현물가랑 이제 그 선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의 이춘시가 이제 세계 그 리튬 그 운모 광산으로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춘에서 2025년도에 그 탄산유 생산량이 50만 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이 한 1,000만 톤 정도 달할 걸 수준하고 있거든요.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감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양회 이후에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요거 이제 그 오염 폐기물 요 단속에 있을 거다라는 나오면서 최근에 탄산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까지 4거래 연속 반등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춘시에서 한 달 정도 대략 그 생산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이 한 13% 정도 차지하니까 적은 양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호주의 그 마운틴 캐럴리 광산도 지난해 20만 5천 톤이었던 걸 올해 13만 톤으로 이제 좀 생산량을 이제 리튬 전광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고 2월달에 시애틀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그 리튬 광산에서도 지금 감산이 일시 중단되면서 감산이 결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. 최근에 올라가는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어제 이제 니일이나 그 텔레그램 사이트에서는 바이두에 올라온 자료를 번역한 자료가 있었더라고요.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보통 가격이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3월에서 7월까지 봄에서 여름철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11월부터 12월 겨울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겨울철에 리튬 이런 전광을 채굴하기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. 난이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채굴저가 낮아져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탄산이 공급이 충분한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수요라든가 ESS 시장의 수요처는 성수기는 하반기, 그러니까 여름철과 가을철 이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름철에 그러니까 보통 하반기에 그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배터리 생산량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. 리튬 생산이 적은 시기에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라서 보통은 한 7월 정도까지는 리튬 탄산유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여지껏 보이더라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대체로 연말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에서 한 10월 사이는 대체로 예측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올해 시장 예상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이 계속 지속 하락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서서히 올라갈 거로 전체적으로 좀 보는 거고 이는 실제로 이제 리튬 업체들이 지금 감산이라든가 생산 중단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산 리튬 가격이 올해 상반기 저보다 7월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업체들의 주가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리튬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들은 최근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이미 나오기도 했었고요. 양극재 쪽도 빠른 회복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공략주는 의류 쪽으로 가네요. 의류 OEM사죠. 한세실업입니다. 왜요? 지금 어떤 게 좋아요? 제가 아는 의류 OEM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네. 거기서 코로나 때 2020년까지 그 코로나 이전에 매출이 반토막나고 적자가 심해서 회사 휘청거렸는데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매출이 살아나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영업이 회복한 걸 보고서 그러면은 이런 하위 업체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럼 1위 업체도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세실을 보니까 좋아졌습니다. 이제 지난해 매출이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1조 7,600억에 영업이익 1,60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요. 올해 매출 2조에 영업이익 한 1,800 정도, 영업이익률 한 9%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9%면 OEM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. 보통 업계 평균 5%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우리 OEM 업체들 미팅을 했는데 지금 매출이 막 크게 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. 구조적인 마진 개선의 흐름이 지속되고 생각보다 지난해 4분기라 올해 1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대신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무도 관심 많이 없겠지만은 여기가 의료 OEM 업체들 관심 가질 때가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더가 증액 구간이 좀 들어갔습니다. 오더 성장 구간에 좀 들어갔고요. 보통 이제 월볼 그전에 이제 미국의
소비자들이 지금 5대 그 구매 품목 중에 의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최근에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의류 시장이 명품과 그 SPA 시장으로 다 양분됐는데 네. 동사가 그 자라라든가 H&M 이런 쪽에 꾸준하게 이제 수주를 하는 그 공급하는 기업이고 연간 4억 장의 의류를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뭐 그 3명 중에 1명은 산세실의 옷을 입는다. 이제 이런 게 사실 이 회사 카피 문구예요, 예전에.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회사가 지금 성장을 자신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올해가 그 경기 침체가 장기되다 보면은 그 SPA 브랜드 쪽으로 의류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산시럽의 수혜가 될 것 같고 동사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라인 정비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요. 중남미 지역의 그 과테말라 쪽에 투자를 수직 계열화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2026년까지 한 4,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중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주시장이 적성도 좋고 그 세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이게 그 생산 기지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류 쪽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사가 이제 그 증익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의류 OEM사 중에 영업무역 쪽도 있을 텐데 그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는요?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이 이제 명품과 이제 그 SPA 브랜드로 양분되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외투 쪽이고 그게 이제 우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. 이제 그러니까 니트랑 우분으로 이렇게 그 의류는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 니트는 잘 늘어나는 거고 우분은 늘어나지 않는 걸 그 니트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아직 좀 다른 거죠.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SPA 브랜드 쪽으로 소비가 좀 많이 몰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한센시럽이고 지금 대체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흰말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슷한 게 이제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이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이제 네. 약진통상이라고 의류 OEM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제이스 코퍼레이션이 인수한 약진통상도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.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의류 OEM 기업 중에서 이제 뭐 혜택,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네. 건데 순수하게 의류 OEM 기업이 있는 거는 한센시럽밖에 없습니다. 좋습니다. 한세실업 얘기 주셨고요. 목표가는 27,000원 잡아주셨는데 간략하게 전략 주세요. 네, 그 증권사 목표가가 27,000원에서 33,000원 정도고요. 동사가 이제 올해랑 내년도 한 퍼가 한 6배에서 7배 정도니까 보통 10배 주면 제도가 나올 거고 매수가는 21,500원 이하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 최하단 27,000원, 손절가 2만 원 드리겠습니다. 네, 증권사 목표가 참고해서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한세시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건네받았습니다.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